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위주로만 모니터링을 해드렸더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재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인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앞으로 경제지표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 관련 이슈, 산업, 그리고 종목 등에 대해서도 간간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내일 출근은 하기 싫고 장마철이라 옷은 땀과 비에 젖어 눅눅하고 지하철, 버스에 사람은 많고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지만 거기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돈은 없고 그렇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는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현실의 실질적인 투자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시고 앞으로 큰 수익을 얻을 경기 사이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것은 코스피 및 글로벌 증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과 유사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입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그림처럼 미국의 수입과 우리나라 수출은 20년 이상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수출액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수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수입을 많이 할수록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포함하여 신흥국들 모두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증시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고 우리나라 증시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냥 동그라미 친 구간만 보면 해당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은 역사적인 주식시장의 폭락 구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과 같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는 제조업에서 둔화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미국 기업들의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서 작성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제조업 경기에 약간 선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요 조사와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이 실무 담당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제품의 판매가 감소할 것이 확인되면 긴축 경영에 들어갑니다. 우선은 제품의 생산부터 감소를 시키는데요.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인원을 더 뽑지 않거나 현재 있는 인원마저 줄입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가 마모되었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도 신규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우선은 그냥 사용하죠. 어차피 감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두 개 기업만 이렇게 하면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 둔화로 제품의 판매가 감소할 것이 전망되면 동일한 긴축 경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기업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긴축 경영을 시작하여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잘리는 것을 보면 미래의 불안감에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저축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축에 들어가면 기업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용이 둔화되고 임금이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또 다시 제조업이 악화되는 불황의 연결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50 이하의 수축 국면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에는 증시가 폭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9년 7월 현재는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ISM 구매관리자 지수는 52.7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시작되었고 증시가 폭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림의 미국 제조업 지수가 더욱 둔화되는 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기미가 좀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면
증시 폭락의 우려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경제 지표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말부터 전체 투자 비중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40%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지표 말고도 다른 폭락을 예견하는 경제 지표들에서 둔화가 나타난다면 채권 비중을 더 크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만일 최악의 경우로 흘러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원인으로 제조업이 둔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 제조업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반드시 전부 다 증시에 폭락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의는 해야 하지만 당장 폭락이 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조업이 둔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미국의 GDP에서 70% 수준을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고 다시 제조업이 더 나빠지는 불황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불황의 연결고리가 연결된 것인지 확인을 하려면 7월 발표된 미국의 소비, 고용, 임금 지표들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소비부터 볼까요? 미국의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증가율 지표입니다. 차트를 보면 정말 2001년과 2008년 글로벌 증시 폭락 이전에 소비 증가율이 먼저 감소했던 것이 보여지죠. 소비 증가율이 계속 둔화된다면 증시 폭락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2018년부터 소비가 감소하다가 2019년 올해 초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소비 증가율이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에 대한 우려가 덜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 소비에 선행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현재 98.4포인트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좋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의 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 상황, 경기, 가전제품 소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작성을 하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값이 높을수록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고 소비 심리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를 살펴봤더니 아직 미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가 소비까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죠. 자, 그럼 고용과 임금 관련 경제 지표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고용 지표인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변화 지표입니다. 농업은 고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규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산업 분야에서 한 달간 신규로 고용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나쁜 신호겠죠. 그림을 보면 신규 취업자 수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럼 2019년 7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6월간 22만 4천 명의 신규 취업자 수 증가로 미국의 고용 상태는 충분히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 명 이상으로 고용되면 호경기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고용은 그 이상이죠.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변화를 알 수 있는 시간당 임금 상승 증가율입니다. 지표를 보면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는데 임금 상승률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니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둔화되었지만 미국의 소비, 고용, 임금 지표는 아직 양호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기업들이 아직 고용을 축소하고 임금을 줄여야 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체 미국의 제조업은 무엇이 나빠진 것일까요? 바로 설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고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설비 투자를 늘렸던 기업의 경우 늘어난 관리비와 이자 비용 증가로 파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림은 미국의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항공기 제외의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2018년부터 기업들의 자본재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죠. 기업들은 이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설비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수출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원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셨죠?
제조업이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또다시 제조업이 둔화로 이어지는 불황의 연결고리에서 지금은 제조업 둔화와 투자 감소 단계까지만 나타난 상태입니다. 살펴본 대로 기업의 투자 감소의 원인이 미중 무역 분쟁이고 아직 미국의 소비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하니 주식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라지시죠? 지금 보여드린 경제 지표들은 일부이며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하고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더 재밌는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국가별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증시 폭락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 경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금까지 꾸준히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만 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일반인들이라면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경제 지표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이전에 채권을 매수하여 폭락을 피하고 수익을 얻고 폭락 이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 채권형 자산을 매도하고 주식형 자산을 매수하여 다시 경기가 화랑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르며 가장 정석적이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투자 방식입니다.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께만 알려드리는 정보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이치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남들에게 주면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서로가 풍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여러분이 재테크를 성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